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10%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나 싶더니 뉴스에서 보이는 또 다른 감염병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원숭이 두창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5월 31일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경보를 관심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질환은 아니어서 많은 자료들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이 병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발견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두 있죠? 수두가 영어로 치킨퍽스잖아요. 원숭이 두창은 또 비슷하게 멍키퍽스예요. 그만큼 수두와 원숭이 두창이 많이 닮아있는 질환입니다. 이 병은 1970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발견된 질환으로 멍키퍽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거의 아프리카 풍토병으로만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번진 거는 그동안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긴 하지만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원숭이 두창은 DNA 바이러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은 1,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굴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피부 발진이 특징적이에요. 발열과 더불어서 몸살 기운, 임파선염, 두통 같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수두와 매우 비슷한데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은지 감별점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환의 전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병변에서 직접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침을 통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걱정했던 공기 전파가 원숭이 두창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공기 전파는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기 전파로 전파되는 수두보다는 전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걸린 동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전파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10%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WHO에서는 평균 한 3에서 6% 정도라고 치명률을 발표했는데요. 독감의 치명률이 0.1%,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치명률이 녹화일 기준으로 0.13%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다른 바이러스 질환처럼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원숭이 두창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숭이 두창 환자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약이 있지는 않고요. 희귀의약품센터나 질병관리청에서 비축해 놓은 약품들은 있다고 합니다. 네. 열이 나고 피부 발진이 생기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아까 말씀드린 수두입니다. 수두와 원숭이 두창은 둘 다 물집이 잡힌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매우 닮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수두는 주로 물이 차는 물집이고요. 원숭이 두창은 고름이 차는 농포가 많이 생긴다. 여드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은 손끝, 손바닥, 발바닥까지 잘 생기는데 수두는 거기까지는 잘 안 가고 거의 몸통 중심으로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접촉력이 확실하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차이점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에 발열이 나고 몸에 발진이 생겨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치명률이 10%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아프리카 내에서의 치명률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체계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안전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창 백신이라는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는 백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결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생기고 전파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이미 기본 방역수칙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도창 유행 국가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심되는 환자 있으면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인수공통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나 어떤 날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는 국가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지난번 저희 영상 중에 아이와 임산부와 비행기 여행하기 전에 시청해야 되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해외감염병 나우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 전에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이런 유행병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이라고 코로나가 끝나가니 이제 원숭이도창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이미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랑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포심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이런 소식들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서 소식 놓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